네, 저번 시간에 해서 종합형 과수를 다 마무리했고, 요번 시간은 종합이험 및 수학전 종합이험. 자, 요번 시간에는 종합이험 및 수학전 종합이험 과수에 대해서 해드릴게요. 자, 이제 이거 이제 이 파트 이제 종합이험 과수, 이제 쉽게 해서 여기 이 파트가 과실 파트예요. 과실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를 잘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종합이험이라고 돼 있고 수학점 종합이험 과수라고 돼 있거든요, 이쪽에. 근데 그냥 보통 우리가 과실이라고 많이 해요, 이쪽 파트를. 과실. 근데 왜 종합이험과 수학점 종합이험 과수라고 했냐면은, 여기 품목을 보면 이 네 품목 있어요. 복분자, 그 무화과, 감귤, 오디, 이 품목이 4개가 있거든요. 요거는 왜 과수에서 다시 분리를 해놨냐? 이쪽에서 이제 보상해 주는 것은 과실 손해보험금을 보상해 준다. 과실이 직접적인 손해난 부분을 보상을 해 주거든요. 이게 수학 감소 방식이에요. 수학량이 감소한 부분을 보상하는 게 아니라 과실이 피해 본 부분을 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분자하고 무화과는 쉽게 얘기하면 수학전은 종합이험으로 보장해요. 종합이험. 예전에 이제 1과목 할 때 좀 해드렸는데, 종합이험으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상하거든요. 수학 개시 후에는 에서는 특정이요. 태풍, 강풍, 우박을 보장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거 갖다도 수학전 종합이험이라고 그래요. 이거 수학전 종합이험. 근데 OD는 수학 개시 전만 보상을 하고, 수학 개시 후는 보상을 안 해요. 보상을 안 한다. 수학 개시 전에 끝나버려요. 보험이. 이게 이제 수학 개시 전에 끝나는데, 이걸 이제 결실 완료 시점이라고 하거든요. 결실 완료 시점에 끝나버리거든요. 결실 완료, 결실 완료 되면은 끝나버리는데, 이게 5월 31일까지. 이듬해 5월 31일. 단, 결실 완료 시점에 보험이 끝나버리는데, 이듬해 5월 31일까지, 5월 31일을 초과하면 안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이거 수학 개시 전까지 종합이험으로 보상하거든요. 종합이험. 이건 자주 와. 요렇게 보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이 복분자하고 무화과도 이게 수학전 종합이험 과수잖아요. 수학전 종합이험이거든요. 감귤도 어디면 수학전 종합이험이에요. 왜냐면 오디도 수학전 종합이험 방식이거든요. 이쪽에 있는데요. 이렇게 되고, 감귤은 그냥 종합이험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종합이험 방식. 종합이험 방식으로 보장을 한다. 종합이험 방식. 그리고 보험기간은 11월 31일에 끝나버려요. 이게 발하기에 시작해서 11월 31일에 끝나버리거든요. 요건 수학기 종료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고, 이렇게 감귤은 11월 31일 날 딱 끝나요. 11월 31일 날. 이 감귤은
보험기간이 딱 있으면은 이렇게 11월 30일 날 딱 수학기가 좀 길어요. 이거는 이게 발하게 시작해서 보험기간이 발하게 시작해서 11월 30일 날 이게 수학기 종료 이런 거 없거든요. 11월 30일 날 끝나버리고 1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이듬해 2월 말까지는 여기서 뭘 보상이냐? 동상해 특약을 보상해요. 동상해를 특약으로 보상하거든요. 동상해. 겨울동상해죠. 겨울동상해를 보상하거든요. 요런 특징이 있다. 요런 특징이. 겨울동상해 하나만 딸랑 보장해요. 그러니까 감귤은 발하게에서 11월 30일까지 종합위험으로 보상을 하고, 종합위험. 이 자조화로 보상하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상하고, 11월 30일 수학기 종료 시점. 여러분들 여기 저기 1과목에서 이제 나중에 좀 해드릴 텐데, 여기 그 종합위험 과실 있잖아요. 과실 이쪽 파트. 이 폭분자 무화과 감기를 오디는 보험기간 잘 해놔야 돼요. 여러분들 보험기간 정확히 딱 해놔야 돼요. 이게 뭐 결실 완료 시점이냐, 결실 완료 시점에 수학기가 끝나냐, 그 다음에 11월 30일 날 끝나냐, 수학기 종료 시점이냐, 이런 것도 잘 봐야 돼요. 수학기 종료 시점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해야 돼요. 이게 뭐 보험기간을 보면 보통 수학 종료 시점 요렇게 했고 뭐 며칠 11월 30일을 초과 못함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돼 있는데 요때 보험기간 할 때 이것들 구분 잘 해야 돼. 수학 종료라는 것이 11월 30일 이전에 11월 10일 날 수학이 종료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요때 끝나는 거예요. 요때 보험은 요때 종료해버린다는 거예요. 사실 뭐 수학이 다 완료해버렸으면 이때 종료해버려. 의미가 없죠. 수학 종료해버렸으니까 뭐 손해날 일이 없죠. 여기서 다. 근데 그런 거 다 구분 잘 해놔야 돼요. 근데 수학을 만약에 11월 30일인데 12월 10일까지도 수학을 안 했어요. 수학을 안 했더라도 이 11월 30일 딱 끝나버리고 이 이후로는 피해를 보상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학기 종료 시점 같은 것도 이렇게 좀 구분을 잘 해놓으셔라. 이런 것들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요거 왜 종합위험이고 수학전 종합위험 과실인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요거 복분자 무하고 이렇게 수학 전하고 후하고 보상이 틀려져요. 이렇게 감귤은 주계약 갖다 10월 30일 날 딱 종합위험 방식으로 해서 다 끝나버리고 오디도 수학 개시전만 있고 수학 개시후는 없어요. 요거는 감귤은 수학 개시 전후가 아니에요. 수학은 감귤은 좀 조생정하고 만생정 일찍 수학하는 것도 있고 늦게 수학하는 수학기간이 좀 길어요. 길어도 11월 30일 날 딱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종합위험 방식으로 해서. 요렇게 조금 이해를 해 놓으셔야 돼요. 오디는 수학 개시 전에 끝나고. 근데 과수에도 수학 개시 전만 보상하는 품목이 하나 있었죠. 유자 그거부터 비슷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렇게 이해를 해 놓으시고 보험기간 하나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감귤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하나 특징이 보험기간 하실 때에 여러분들 이게 발하게 시작한다는 거. 발하게 보험기간 다른 거는 계약체결 24시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발하게부터 한다는 거. 이건 뭐 품목하면서 보험기간 한 번 더 좀 스크린 해드릴게요. 쭉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품목들을 지금 이제 이거 특징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다, 종합형 과수라고 했는데, 왜 별도로 빼놨냐? 복분자하고, 무화과하고, 감귤하고, 오디는 왜 별도로 빼놨냐? 이때로 별도로 빼놨잖아요. 품목 4개는. 요거는 별도로 빼는 이유는 뭐냐면, 평가 방식이 달라요. 평가 방식이 과수하고 다르다. 과수는 수확량을 측정해 가지고 수확량
수확량을 측정하고 PA를 산출하면 되죠. PL. 평년 수확량 대비 수확량 감소분을 보상해 주잖아요. 과수는 이렇게 보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 품목들을 이 4개 품목들 평가 방식이 요 4개 복분자, 무화과, 감귤 오늘의 평가 방식이 다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복분자 평가 방식의 복분자는 결과 모지로 평가해요. 결과 모지로 평가한다. 이거 복분자. 이 결과 모지가 뭐냐면 복분자는 이렇게 포기해서 이렇게 쭉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요렇게 또 하나 나오고 여기에 이렇게 송이가 이렇게 쭉쭉 송이에 이렇게 복분자 이렇게 열매들이 이렇게 맺히거든요. 요렇게 쭉쭉 맺히거든요. 그래서 결과 모지. 이 결과라는 것은 과실을 열리는 것을 결과라고 그래요. 과실을 결과라고 그래요. 우리가 항상 과실을 결과래요. 이거 결과는 과일이 열리는 거. 결과는 과실이 열리는 거. 열매가 맺히는 걸 결과라고 하거든요. 요런 것들을 결과라고 하거든요. 결과 모지라는 것은 이거 과실이 열리는 거, 요게 결과치요. 결과지. 과실이 열리는 과지를 갖다 결과지라고 하거든요. 이게 과실이고, 이게 결과죠. 결과는 이제 과실이고, 이 결과치라는 과실이 열리는 가지거든요. 결과 모지라는 것은 뭐냐? 이 결과지가 뻗어나온 두 가지, 어미 모자죠. 어미가지. 이 결과지의 어미가지. 그러니까 이걸 갖다 결과지라고 하거든요. 결과 모지라고 하거든요. 결과 모지. 이걸 결과 모지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복분자라는 거 하다 보면은 용어가 그냥 너무 길어요. 길어가지고 막 어려우고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차근차근 해야 돼요. 자, 과일이 열리는 거, 실제 과일을 결과라고 그래, 이걸 과실. 이렇게 하고, 이 과일이 직접적으로 열리는 가지, 이걸 결과지라고 그래, 결과지가 뻗어나온 가지, 최초 가지, 최초를 결과모지라고 그래, 이거 어미가지. 결과지의 어미. 여기서 뻗어나왔잖아요. 요걸 결과모지라고 그래, 결과모지.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걸 결과지, 이게 과일. 그런데 복분자는 결과모지로 평가해요, 결과모지. 우리가 과수는 수확량이 줄은 거 있잖아요. 평년 생량 대비 수확량을 측정을 하잖아요. 수확량을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복분자는 요런 것들 가지고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결과모지.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할 건데, 결과모지가 평년 결과모지가 몇 개였냐. 근데 살아있는 결과모지가 수정불량 환상 결과모지수가 몇 개냐. 결과모지로 PA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복분자는 이런 거 메모하지 마세요. 메모하지 말고 듣기만 해요. 복분자 PA율은 결론적으로 말하는 PA율은 평년 결과모지수분의 고사 결과모지수예요. 고사 결과모지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복분자 PA로 산출하려면 보험금 산출하려고 이 결과모지수를 산출해야 돼요. 결과모지. 고사 결과모지수. 평년 결과모지수 우리 1과목 때 배웠죠? 배웠으니까 평년에 이 한 포기당 결과모지가 몇 개냐. 근데 여기서 죽은 고사 결과모지수가 몇 개냐. 요거를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찾을 거거든요. 결과모지. 자, 요렇게 복분자 요렇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무화과는 이거 잠깐 요런 메모지만 조금만 듣기만 해요. 무화과는 수확 개시 전에는 수확 개시 전에는 과수하고 똑같이 수확 감소 방식으로 PA를 산출해요.
피해를 산출하거든요. 피해는 게 평수미평으로 한다는 거예요. 피해는 수학 개시 전은. 그 다음에 수학 개시 후는 무화과도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은,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여기서 결과지라고 그래요. 이게 결과지. 이 나무에서 나온 거 결과지. 이 결과지에서 이제 여기에 이제 과일들이 이렇게 열리거든요. 이걸 결과지라고 하는데, 이 결과지. 이 수학 개시후는 결과지로 해요. 결과지로. 결과지로 피해를 평가해요. 결과지로 피해를 평가하거든요. 이 결과지로 피해를 평가해서 이 개시 전하고 개시 후 이게 두 개 합쳐가지고 무화과 피해율을 산출하거든요. 이거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이제 피해율을 그렇게 산출한다만 알아요. 그래서 수학 검수 방식이 아니고 수학 개시 후치는 또 다른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이 결과지로 평가를 해서 두 개를 합쳐요. 피해율 산출하고 총 피해를 낸다. 무화과. 그 다음에 감귤. 그 다음에 복분자 무화과. 감귤은 요렇게 있으면은, 감귤은 이렇게 있으면은, 감귤은 이렇게 가지들이 있으면 여기에 저기 주지별 아주지라고 하는데, 여기에 주지가 있으면 이게 주지라고 봐요. 이게 아주지라고 봐요. 아주지는 뻗어나온 가지예요. 주지에서 뻗어나온 가지거든요. 요게 과일이 주렁주렁 이렇게 올려 있거든요.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감기가 열리는데, 이렇게 주렁주렁 열렸어요. 그러면은 이 가지에 달려있는 과일이 있잖아요. 이 과일들 가지고 피해율을 산출해요. 피해를. 이거 갖고 피해를 산출한다. 이거 과실 다 따가지고 뭐 수확량이나 이게 뭐 우리가 뭐 저기 적과전 종합이나 이런 거 과수에서 착과 피해율, 낙과 피해율 구성률 산출했잖아요. 이 피해 구성률 자체만 그거 가지고 피해율을 산출해버려요. 이 과실 다 따가지고 여기서 본 피해율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과실들 가지고 피해율을 산출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피해율. 감귤. 이렇게 산출하거든요. 그 다음에 오디는 요렇게 갖고 과실이 이렇게 있으면은, 근데 여기 넝쿨에 열렸어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오디가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오디는 쉽게 하면 뽕나무예요. 뽕나무.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이제 좀 어르신들은 알 텐데 뽕나무라고 그래요. 뽕나무를 갖다 오디나무를 뽕나무 시커멓게 이렇게 열린 거거든요. 요런 걸 갖다 오디 달린 것을 우리가 오디는 결실수라고 그러거든요. 결실. 과일 숫자. 여기에 달려있는 이거 가지고 피해를 산출하거든요. 결실수로 피해를 측정을 하거든요. 다 요런 특징이 좀 다 있어요. 요런 특징이 있어가지고 저기 과수 쪽으로 빼놓은 거거든요. 자, 요런 특징이 있다고 이제 향후로 요런 거 하나하나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복분자부터 차분차분히 하나씩 해드릴게요. 그쪽에 있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복분자부터 하나씩 차분히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험금을 갖다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보험금을 갖다가, 그래서 아까 내가 저기 전에 설명했듯이 그런 방법으로 과실손해보험금이라고 그래요. 과실. 명칭을 과실손해. 왜 그러냐면 이 과실이 직접적인 손해보험 난 부분을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과실손해보험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과실손해보험금이라고 부르는 게 또 있었죠. 저가 종료 후를 갖다 그때 사고 나서 보상하는 과실손해보험금이잖아요. 그거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 폭분자 먼저 쭉 해드릴 텐데, 자, 이제 폭분자. 뭐, 교재는 여러분들 프린트물, 그, 과실손해보험금 프린트물 2페이지 보시면 돼요. 2페이지 보시면 되고, 폭분자, 교재는, 야, 프린트물 2페이지. 자, 복분자 먼저 보자. 자, 복분자 보험금 종류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경작불능보험금이 있고, 과실손해보험금이 있어요. 경작불능보험금과 과실손해보험금 두 가지를 주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경작불능보험금이라는 게 나오니까 처음 들어본 사람처럼 공부를 한번 해보신 사람들은 좀 들어봤을 텐데, 지금 처음 듣는 얘기예요. 경작불능보험금. 그 다음에 과실손해보험금. 경작불능보험이라는 경작. 우리가 뭘 재배하고 있는 걸 경작이라, 경작을 못했을 경우 주는 보험금이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작을 못했을 때 주는 보험금이다. 이거 경작불능보험금이다. 그러니까 왜 경작불능보험금을 왜 주냐? 이게 보통 그 식물재 피해율이라고 하거든요. 식물재 피해율. 식물재 피해율 65% 이상 왔을 때는 우리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주거든요. 근데 요렇게 자기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복분자나 이렇게 짓고 있는데, 피해가 그냥 많이 왔어요. 많이 와가지고 65% 이상 왔으면은 이거는 수확을 거의 못 한다는 거거든요. 다 망가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경작불능 보험금을 주고, 빨리 이거 밭 다 갈아엎고 다른 작물 심던 거 어쨌든 거 해라 해서 보험금을 주는 거거든요. 경작불능금 보험금을 수령하면 보험금 끝나버려요. 이게 경작불능 보험금이거든요. 이쪽에. 그래서 경작불능보험금 여러분 딱 보시면 언제까지 해야 돼요? 수확기 진입해버리면 필요 없잖아요. 그건 수확량 측정을 해야 되니까. 요거는 경작불능금 보통 계약체결 24시에서 보험 기간이 수확 개시 전에 끝나요. 경작불능보험금은 수확 개시 시점에 끝나버리거든요. 개시 시점, 수확 개시 시점에 끝나요. 개시 시점. 시점에 끝나고, 단, 복분자 같은 경우는 일범이 이듬해 5월 31일을 초과 못해요. 5월 31일 날까지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일보험 기간이 5월 31일 날까지를 그 저기를 보상해 주거든요. 이렇게 뭐 종합이야. 보통 과실손해보험에서. 그렇기 때문에 5월 31일 날까지 수확 개시 시점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경작불능보험금은, 이 경작불능은 과수하고 과실에서 과수나 종합형 과수나 전에 배운 거 그거나 이 종합형 과실 여기에 복분자가 오로지 복분자만이 경불금이라 할게요. 경작불금. 복분자만 경불금을 준다. 경작불금을 준다. 밭작물이나 벼, 생산비 보장. 그래서 고추하고 브로콜리 제외. 밭작물에서 차 제외. 요거 모두 다 경작불능 보험금 줘요. 경불금. 이거 다 경불금 주거든요. 요거는 나중에도 해드릴 텐데 그거 우선 알고 있으세요. 과수나 과실 중에서 오로지 경불금 주는 거 복분자밖에 없어요. 그거 밭작물이나 벼, 생산비 보장 이거 다 주는데 밭작물에서 차는 안 줘요. 차 제외하고 경불금 다 줘요. 생산비 보장에서 고추하고 브로콜리를 제외하고 다 경불금 주고. 자, 요거는 하나 좀 머리서 좀 하나 알아놓으세요. 이렇게 경불금을 다 준다. 경작불능 보험금을.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과실손해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 근데 이제 경작불능보험금은 다 계약책을 있어서 수학 개시 시점에 다 끝나요, 보험기간은. 근데 이제 이거 나중에 보험기간 조금 해둘 때 해둘 텐데, 벼하고, 경작불능보험은 벼하고, 콩하고, 팥. 팥은 보험기간이 계약책을 24시에서 출수기에 끝나요, 출수기. 좀 일찍 끝나요, 출수기. 나중에 공부하실 때에 요런 것도 같이 공부해 놓으시면, 좀 미리서 좀 알고 있어요. 벼하고 콩하고 팥은 경작불능보험 계약책을 24시에 출수기에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게 좀 특징 있는 것들이죠. 특징 있는 것들은 1과목 할 때에 공부 좀 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복분자에 경작불능보험금이 요것만 있잖아요, 복분자만. 좀 특이하니까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공부해 놓고. 자, 그 다음에 복분자를 이렇게 보면은, 이걸 미리서 좀 하나 설명을 해 줄게요. 이게 수학 개시. 이렇게 수학 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계약체결 24시. 여기 수학 종료. 이게 복분자가 이렇게 됐으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탁 사고가 발생했어요. 사고. 사고가 딱 발생을 했어요. 이 사고가 발생을 했으면은 여기서 사고가 딱 발생했을 때게 이게 여기서 식물체 피해율이 여기 식물체 피해율이라는 것은 복분자가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 왔을 때는 뭐를 해야겠어요? 경작불능 조사를 해야겠잖아요. 그 다음에 식물체 피해율이 65% 미만이다. 소형으로 왔을 때 이상이다. 요때는 경불금을 주거든요. 그리고 식물체 피해율이 65% 미만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피해 사실 확인 사고가 접수면은 딱 가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해요. 했는데,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다? 경작불능 대상이니까 경작불능 보험 조사를 해야 돼요. 경작불능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식물체 피해율이 65% 미만이다. 그러면 이때 피해 사실만 확인해서 조사는 언제 하냐? 이걸 수정 완료라고 하거든요. 수정. 수정 완료부터 수학 전까지, 수정 완료 직후부터 수학 전까지 이때예요. 이렇게 수학 개시 직전에 한다는 거예요. 수학 개시 직전에. 이때 사고 발생했으면 이게 과실손해보험금 주려면은 이때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수학 직전에 조사한다는 거예요. 수학 직전에. 그래갖고 살아있는 결과 보수수나 얼마냐, 이게 과실손해조사를 요때 해서 보험금을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또 여기서 또 사고가 났죠. 이렇게 딱 사고가. 이쪽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때는 종합형으로 보상하는 거예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피해를 봤을 때에 이 시점에 수정 완료 직후부터 수학 전에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근데 여기서 사고 발생을 쓰는 태풍 강풍 우박이에요. 태풍 강풍 우박. 그거 와가지고 또 여기서 사고 났어요. 그럼 여기서도 또 조사를 해야죠. 또 피해를 봤을 거 아니에요, 조사를. 여때 또 고사 결과모주 있어. 이때 고사모주. 이게 이제 특정형 과실손해조사라고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여기는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라고 하고, 과실손해보험을 주려고 하니까, 여기는 종합위험이잖아요. 종합위험으로 피해를 받,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는 여기서 하고, 특정형 과실손해조사는 이때 바로 해야죠, 또. 사고 났을 때.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고사한 결과모주수가 몇 개인가 찾아갖고 합쳐가지고, 복분자 피해율을 주거든요. 보험금은 이렇게 보험금은 똑같아요.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요 식은 똑같거든요. 근데 피해율을 산출할 때 어떻게 산출하냐. 이제 요것이 이제 과수하고 좀 다르다. 요렇게 이제 기본적인 것을 좀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딱 나가지고 식물체 피해를 왔을 때 이제 경작불능보험금을 주니까 경작불능보험금
이 조사는 어떻게 하고 보험금은 어떻게 주는가 공부를 하셔야겠죠, 여러분들이. 자, 지금부터 요거 경작불능 보험금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할게요. 자, 교재 보면 경작불능 보험금, 복분자 보험기간 조금 하고 가죠. 보험기간은 여러분들이 하실 때게, 자, 경불금은 아까도 해드렸는데, 계약 체결 24시에서 수학 개시 시점이에요. 시점에 끝나고 단 5월 31일을 초과 못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과실손해보험금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는 계약 체결 24시에서 이듬해 5월 31일이에요. 그 다음에 태풍, 강풍, 우박은 이듬해 6월 1일에서 이듬해 수학 종료 시점, 단 이듬해 6월 20일을 초과 못함. 자, 보험기간은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보험기간. 근데 여러분들에게 보험기간 알 때게 이게 잘 써줘야 돼. 여기 보면 이듬해고 5월 31일이요. 야, 요거 아무것도 안 붙어요. 여기다 뭐 결실 완료 시점, 수학 종료 시점 5월 31일로 딱 자른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때 자연재해 조수의 종합의무로 보상을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태풍, 강풍, 우박 이때 이보험기간이라고 해봐요. 요거는 이듬해 6월 1일로 딱 잘라요. 6월 1일부터 해서 여기가 이제 여기 이듬해 수학기 종료 시점이라는 용어가 들어가거든요. 요거. 그리고 단 이듬해 6월 20일을 초과 못한다. 요런 거에는 수학기내 뭐 이런 거 결실 완료나 이런 것들 뭐 아무 얘기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보험기간 공부할 때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시험에 나오면 여기다 이상을 쓰고 딱 써줘야 돼요. 이듬해 5월 31일 정확히 써줘야 돼요. 이듬해 6월 1일 정확히 써주고 여기도 이듬해 수학기 종료 시점 이것도 정확히 써줘야 돼요. 정확히. 단 이듬해 6월 20일 초과 못한다. 이런 것들 보험기간 할 때 정확히 구분해서 따다닥 써줘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실래요? 자, 요렇게 하시고. 자, 경작불능보험금, 복분자 경작불능보험금. 첫째, 뭐냐, 조사 대상 및 시기. 조사 대상 및 시기는 그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그 경불금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또는 사고 접수 시 이에 준하는 사고 접수 시 경불금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에 준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농지.
경불금 조사가 판단된, 그러니까요, 조사 대상민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경불금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예요, 농지. 그리고 사고 접수 시 이에 준하는 피해가 예상된 농지는 경불금 조사가, 사고 접수 시 경불금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요거, 이에 준하는, 요 얘기는, 요 얘기, 여기 얘기. 이해 준하는 뭔 말인지. 경불금 조사가 그러니까, 요런 거요. 경작불능보험금인데, 수학 개시 전에, 이때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사고가 발생했는데, 지금, 경작불능보험금 65% 이상 피해가 와야 하거든요. 사고가 접수돼서, 딱 조사를 나가서 보니까, 조사를 실시하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하려고 딱, 이게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걸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하고, 나중에 조사는 제가 과실손해배상을 늦게 한다고 그랬죠. 조사를 나가서 딱 보니까, 처음에는 몇 프로인지 몰랐어요. 몇 프로인지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저기 피해 사실 조사하다 보니까, 65% 이상 피해가 왔네. 그래가지고, 경불금 조사를 별도로 해야 돼요. 요거는, 시기는 언제 해야 될겠어요, 이 경우는. 피해사실 확인 조사 직후 해야지. 피해사실 확인 조사 직후. 직후에 실시해버려야겠죠. 요것도 언제, 요거는 사고가 접수가 됐어요. 사고가 접수가 됐는데, 여기서 사고가 접수가 됐는데, 보니까 피해가 많이 왔어요. 사고가 접수가 됐는데. 피해가 많이 와가지고, 요거는 한 70%, 80% 80% 피해가 사고 접수할 때부터 계약자한테 이렇게 유선으로 물어보니까 피해가 너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하지 말고 바로 사고 접수 시 가서 경작불능 조사를 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사고 접수 직후에 해본다는 거예요. 요거는 경불금 조사는 다 똑같아요. 이렇게 조사 대상의 시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딱 와갖고 사고가 딱 접수가 됐어요. 응급 직원들이 접수 받아보니까 계약자하고 통화하다 보니까 우리 피해 너무 많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거 피해 사실 확인 조사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바로 경불금 조사 해버리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 케이스는 우리가 피해가 왔는데 지금 피해는 오긴 왔어요. 그 많은 피해는 안 왔는데 지금 적당히 지금 피해가 왔어요. 가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요거는 경불금 조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요건 65%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게 65% 한번 해보는 거, 그때 실시하는 것을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경불금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 바로 하라는 거예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할 때 바로 하라는 거. 자,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직후 또는 사고 접수 직후에 한다.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요거는 경불금 조사는 조사 방법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내가 저게 피해 사실 확인 조사도 안 해줄 테니까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방법, 그건 적종이랑 똑같아요. 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방법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1번 조사 대상 및 시기를 했죠. 시기했어요. 자, 2번 조사 방법. 자, 조사 방법은 자, 첫 번째 보험기간 확인한다. 첫 번째 보험기간 확인하고, 보험기간 확인을 한다. 보험기간 계약체결 있어서 수학 개시 5월 31일 초과하면 안 돼요. 그거 수학 개시 시점까지고. 두 번째 보상하는 재고 심사하고. 이건 약관에서 정하는 보상하는 재 심사인지 하고, 자, 실제 견적 면적 조사하고, 면적을 확인하고, 이게 보험기간에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보상하는 재가 약관에서 정하는 보상하는지 맞는지 하고, 실제로 경정하는 면적이 얼마인지도 확인해보고, 요거 해서, 그리고 10% 이상 차이 났을 때 이것도 계약상 다 변경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식물체 피해율 조사한다.
식물체 피해를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식물체 피해를. 자, 식물체 피해율 조사는, 식물체 피해율 조사는 첫 번째, 자, 목축으로 조사해요. 목축. 목축. 여기서 목축이라는 게 눈으로 조사한다는 거예요. 눈으로. 요렇게 경작불능 보고 이렇게 딱 있으면은, 이렇게 딱, 이렇게 막 나무들이 다 있어요. 따다다다닥 여기 피해본 거, 이거 피해본 거, 요렇게 했을 때 눈으로 쫙 이렇게 하고 밭이 있어갖고 쫙 이렇게 피해가 왔어요. 그러면은 눈으로 목축으로 조사를 해서 65% 되냐 안 되냐 요거를 조사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식물체 피해를 갖다 할 때는 전부 다 한쪽으로 몰아봐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쪽에서 딱 몰아요. 이 피해본 부분을 딱 이게 면적이 있으면 따따닥 65 피해 면적을 따따따닥 요정 65%면 요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싹 몰아봐요. 눈으로 해가고 몰아봐요. 이쪽으로 한번 몰아보고 저쪽으로 몰아보고 해서 이게 몇 프로 정도 되겠는가, 65%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요렇게 한번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거. 그래서 목축으로 조사한다는 거, 눈으로. 목축 조사하는데, 목축으로 조사하는데, 이게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인지 확인한다. 여기서 식물체 피해는 식물체 피해율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험가입 식물체분의 보험가입 식물체분의 그 보험가입 식물체분의 고사식물체, 이게 수 또는 면적, 여기도 수 또는 면적으로 한다. 야, 보험가입 식물체는 고사식물체인데, 이게 고사식물체 그 과일 같으면은 과일 복분자 같은 포기인가 포기 몇 포기가 피해를 받냐. 그 다음에 또 혹시 면적, 복분자는 면적으로 하는데, 면적이, 전체 면적, 보험가입 면적이 얼마냐, 전체 피해 면적이 얼마냐. 그 나무 같으면 숫자로 세서 하던가, 숫자로 셀 수 있을 경우에 수로 세고, 아니면 면적으로 하는 경우 면적인데, 이렇게 보험가입 식물체분의 고사식물체다. 식물체 피해로. 요게 65% 이상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거예요. 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경작불능 보험금이거든요. 고사식물체 판정 기준은 고사식물체 판정 기준은 어떻게 하냐면 해당 식물체의 수확 가능 여부예요. 수확 가능 여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해당 식물체가 수확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요걸로 갖다가 고사식물체 판정은 요걸로 한다는 거, 요렇게 조금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계약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식물체 피해를 조사를 했으면 다섯 번째는 계약자 경불금 신청 여부 확인해야 돼요. 경작불능보험금은 계약자가 신청을 해야 돼요.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식물체 피해 경불금을 주려면은 경불금 지급 조건이 계약자 신청하고, 계약자가 보험금 신청을 해야 돼. 보험금 신청하고,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어야 돼요.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또 하나 있으면 산지폐기 여부를 확인해야 돼요. 확인 후 지급한다. 이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급을 하려면 경작불능보험은 계약자가 보험금을 신청을 하고,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일 때 계약자가 보험금을 신청을 해야 돼요. 계약자가 보험금을 신청을 해서는
산지 폐기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산지 폐기가 뭐냐면은 이게 경작불능금을 받으려면 싹 폐기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는 거 그대로 놓아두면 안 되고. 근데 나중에 보험금 받고 다시 그 수확을 경작을 해서 수확을 얻어갈 수 있는 그 추가로 가져가니까 산지 폐기를 확인하고 준다는 거예요. 이쪽에. 근데 계약자가 또 식물체 피해를 65% 나는 이거 경작불능보험금 안 받을래 하면 나중에 과실손해보험금 대상이에요. 이거 경작불능금 나는 안 받겠다. 나는 내 농사 그냥 계속 지어가지고 나는 과실손해보험금 받고 나머지 수확해서 시장에다 내다 팔겠다. 그러면 그렇게 가시면 돼요. 이거 계약자가 선택권이 있다는 거, 경작불능보험금. 자,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고 경작불능보험금. 경작불능보험금은 지금 해달라는데 지금 하는 그 목차나 순서 있잖아요. 조사 방법. 요게 다 똑같아요. 경작불능금 모두 다. 품목마다 다 똑같으니까 요거 하나 해놓으면은 그 밭작물이나 이렇게 여기서 논작물에서 경작불능금 나올 때 있잖아요. 그 지급 방식이나 조사 방법 똑같으니까 그렇게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작불능보험금, 보험금. 첫째는 지급 조건은 제가 했는데, 자, 지급 조건은 보상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불금 신청 시 산지 폐기 확인 후 지급한다. 그 다음에 경불금 지급 시 계약은 소멸한다. 그렇게 써줘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험금 산식은 어떻게 주냐면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1- 자기부담 비율 가로 나누기 2 하면 돼요. 나누기 자기부담.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서 차등지급이에요. 차등지급.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부담 비율이 10%면은 이게 지급 비율이거든. 이게 지급 비율인데 1- 자기부담 비율 자기부담 글씨 잘 써줘야겠네 또. 비율인데 이거 이렇게 1-10% 나누기 2 하면 돼요. 그러면 얼마야? 45%잖아요. 근데 여기 자기부담 비율 만약에 15%일 때는 1-15% 나누기 2 하면 42.5가 나와요. 요때게 이거 소수점 떼버려야 돼요. 이거 절사해버려. 이거 이때만 조심해요. 이거 절사해버리고 이때는 42%로 해요. 요것만 조심하세요. 경작불능보험금. 그 나머지 뭐 해갖고 40%다. 자기부담 비율이. 그걸 1-40% 나누기 2 하면 되죠. 그러면 이거 30% 되거든요. 지급 비율이. 요렇게. 보험금 산식은 뭐 숫자로 외우지 말고 자기부담 비율을 이렇게 딱 해갖고 한다. 그리고 15%일 때만 42%로 딱 자른다. 소수점 나오는 거. 요렇게 하시면 되죠. 요렇게. 경작불능보험금은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작불능보험 했을 때 보상하는 제로 식물체 피해율 이 색깔 이게 조건이 3가지가 충족해야 돼요. 계약자 경작불능보험 신청을 해야 되고 식물체 피해율 65% 이상이었고 보상하는 재해야죠. 자연재해 조수해 하재 요런 걸 정확히 써줘야 돼요. 지급 조건 써라면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에다가 써주고 계약자 경불금을 신청해야 되고 보험금은 산지 폐기 확인 후 지급하고 경불금 지급 시 계약은 소멸한다. 요거 하나, 둘, 셋, 넷, 5개 이거 보고 지급 조건 써라면 이거 싹 써줘야 돼요. 경불금에 대해서. 요렇게 써줘야 여러분들 점수 안 깎이거든요. 자, 요렇게 하시면 돼요. 이쪽에 있는데. 자, 요번 시간에는 그 폭분자 경작불능보험금이나 전체적인 걸 쭉 좀 알아봤거든요. 이쪽에 알아보시고, 다음 시간에 과실손해보험금 산출하는 거에서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